자, 이번 강좌는요, 업무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업무 일정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의 표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표는 주로 스케줄이나 일정표를 작업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날짜는요,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삽입 메뉴 누르시고요. 자, 표에서 표 삽입. 열의 개수는 8로, 그 다음에 행의 개수는 15개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지죠. 자, 다음에 일단은 적당한 크기로 일단 맞춰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스타일을 디자인에서 표 스타일을 보통 그룹에서요. 자, 보통 스타일 2번에 강조 5번 선택을 해서 일단은 바꿔 놓도록 하고요. 이제 하나씩 색을 좀 채워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짝수행 있죠. 이제 2, 그다음에 4 이렇게 짝수행의 색을 좀 바꿔 보실 텐데, 자, 이 색을 칠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커서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은 음영이 있습니다. 자, 음영에서 색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음영에서 다른 색 채우기에 가서 직접 지정하는 셀의 위치값, RGB 값을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숫자를 좀 써놓고요. 이 색을 각각의 행에 동일하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으로 선택을 해 주시는데, 자, 그 다음 한 칸 건너뛰어서 네 번째 행에 그 색을 칠하기 위해서는요. 자, 음영 앞에 요 페인트 통 요 모양의 버튼을 눌러 주시면 현재 선택한 색으로 칠해지는데요. 자, 이 셀의 색을 칠하실 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미리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칠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제공되지 않아서요. 각각의 셀 포인트를 클릭하고, 자, 이 음영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 셀에서 색을 또 선택을 하는 것도 같은 방법인데요. 자, 이거 역시도 색을 좀 제가 지정을 한다면 다른 색 채우기에서 또한 RGB 값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전체적인 슬라이드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색을 그대로 칠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그 위치에 커서를 놓고 색을 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행이죠. 자, 이 행의 색도 좀 변경을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음영에서요, 진한 파랑으로 지정을 할까 하는데요. 진한 파랑 텍스트 2에 25% 어둡게. 자, 밑에서 두 번째 색으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글을 쓰셔야 되겠죠. 자, 글 쓰는 이 공간 첫 번째 열 여기다 선택을 하고요. 자, 홈 메뉴에서 글꼴 크기를 14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14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진하게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하고요.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입력을 할때 열의 너비가 충분하면 상관이 없겠는데요. 이제 만약에 열의 너비가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너비를 늘려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열의 너비가 이제 영향을 받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을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향을 받은, 자, 이걸로 인해서 줄어든 만큼 나머지 열도 너비를 갖게 주셔야 될 때는요.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가시면 열 너비를 갖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너비를 맞춰 놓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나중에 채워보도록 하고요. 이제 충분히 이제 너비를 좀 맞춰놨습니다. 자, 근데 지금 너비를 통해서 보시면은 약간 위쪽으로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표의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요. 글을 쓰실 때 가로로 가운데는 자, 여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세로로 가운데 중간 맞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로 가운데 맞춤을 따로 눌러 주셔야 돼요. 자, 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맞춤을 할 때는요. 셀을 드래그 하시는 방법과 또는 틀을 선택해서 하시는 방법이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위를 선택해서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하시나 틀을 선택하시나 글의 위치가 중앙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줄이 되겠죠. 자, 첫 번째 행입니다. 자, 이 행에서 날짜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요. 행을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자, 첫 번째 셀은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선택을 해서요. 두 개 행으로 나눌 겁니다. 자, 레이아웃 누르시고요. 병합 그룹에 가시면 셀 분할이 있는데요. 각각의 셀을 두 개의 행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열의 개수는 1로 놓고요. 행의 개수를 2로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셀이 두 개의 행으로 나눠졌죠.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이 행을 또 각각을 4개의 열로 또 분할을 합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고요. 셀 분할에서 열 개수를 4로 잡고요. 행의 개수는 1입니다. 그러면 모든 셀이 각각 4개의 열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또 쓰겠죠. 자, 그래서 범위 선택을 해서 홈 그룹에서요. 자, 이거 역시도 14로 하고요. 진하게 그 다음에 글자 색을 흰색으로 하고요. 가운데 맞춤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1월, 2월 자, 이런 식으로 칸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칸을 각각 월에 맞춰서요. 1주, 2주라고 하는데 지금 글자가 이 부분은 좀 더 작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 부분에 이 칸을 선택을 해서요. 미리 글자를 한 10pt로 조절을 해 주셔요. 10pt가 좀 글자 쓰기가 자, 그래서 1주 그 다음에 2주 자, 이런 식으로 3주 날짜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요. 계속 반복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복사죠. 자, 복사를 해서 각각의 칸을 채워주시면 일일이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칸도 채워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줄은 그냥 제가 다 쓰겠습니다. 칸을 이동하면서 쓰실 때는 탭키 눌러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월까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이 지금 나눠지면서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첫 번째 행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부분의 안쪽의 선을 다시 그려볼까 하는데요. 자, 선 그리기는요. 표도구의 디자인에 있습니다. 자, 표도구 디자인에서 테두리 그리기에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1pt로 하겠습니다. 선을 그릴 때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먼저 선의 종류와 색과 굵기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색은요. 펜색, 테두리 색이죠. 예, 흰색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선만 이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표 스타일의 테두리 메뉴에서요. 안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선을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됐네요. 그러면 이 셀만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선을 다시 한번 아래쪽만 그리겠다. 라고 해주시면은 선의 모양이 어느 정도 맞춰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체 일정에서 그룹별로 구분선을 좀 그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선 그리기의 연장인데, 자, 선을 그릴 때 선의 굵기를 자 먼저 지정을 할게요. 실선으로 하고요. 굵기는 좀 굵게 그리기 위해서 2.25pt의 굵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펜색을 선택하시기를요. 진한 파랑에서 진한 파랑의 25%더 어둡게 부분을 할게요. 그리고 직접 그리셔도 됩니다. 자, 직접 그려도 되는데요. 이제 그리다 보면 이제 조금 벗어나게 되면, 그릴 때 잘 그리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칸이 나눠지는, 줄이 나눠지거나 열이 나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요. 자, 이럴 때는 표로 직접 그리지 마시고요. 여기 테두리를 이용하시는데, 그때는 범위 설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행이요. 자, 오행을 먼저 선택을 해서요. 이 오행 아래쪽을, 자, 여기 테두리의 아래쪽 있죠? 아래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선택한 펜의 굵기와 색으로 칠해집니다. 자, 오행하고요. 11행 부분에다가 할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 눌러만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의 아래쪽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선으로 직접 그리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선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표 높이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래서 자, 선택을 하고요. 조금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하고요. 자, 이 표 높이나 너비 값은요. 자, 레이아웃 메뉴에 보시게 되면요. 너비 높이 값을 직접 입력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금만 조절해 보도록 하고요. 워낙 이제 칸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안에 내용이 진행 상황을 화살표로 표시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화살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메뉴 누르시고요. 자, 도형에서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적당히 하는데요. 이 화살표는 이 하나의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 너비를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자, 높이가 중요하겠죠. 자, 높이는 한 0.8 정도. 그러면 하나의 그 칸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화살표를 좀 입체감 있게 표현을 좀 하려고 하니까 높이는 이 셀의 높이를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너비는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높이 값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화살표가 도형이니까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자, 서식 상자에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면서 자, 색을 선택을 하는데요.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오른쪽, 선형 오른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이 흰색이고 오른쪽이, 자, 그러면 마지막 중지점 2번의 색을 자, 바꾸세요. 변경하시는데요. 자, 이거는요. 맨 아래 진한 색으로 이제 선택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선은 없애고요. 선은 자, 여기서 그냥 할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윤곽선이 선이죠. 자,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조금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효과, 도형 효과를 넣는데요. 자, 먼저 3차원 회전에서 자, 미리 설정에 가면요. 오블리크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왼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왼쪽 아래 오블리크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직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자, 이거를 서식, 3차원 서식을 눌러서 좀 변화를 줄 건데요. 3차원 서식의 깊이를 색과 깊이 값을 지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색을요 좀 진한 색으로 작업을 할게요. 자, 진한 예, 그러면 지금 약간 보이죠? 그 다음에 깊이 값을 지금 15 정도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옆에 보시는 걸 보면서 숫자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자, 15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형선 테두리가 될 텐데, 자, 테두리는 검정으로 하고요. 약간 좀 선이 이제 이걸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외형선을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5 정도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화살표를 이제 전체 기획은 언제까지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제 각각 채워서 이제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진행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또 하나를 복사를 또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적당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이 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조금만 더 이렇게 보조선을 보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돼요. 자, 크기를 이렇게 해서 좀 뭐 더 줄이실 수도 있고 늘리실 수도 있고 자, 높이 값이 조금 변화가 생겨서 0.8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0.8이었죠? 네, 높이가 0.58로 지금 바뀌었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조절을 하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작업은 이제 이 일정, 제작 일정을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도형을 좀 복사를 좀 다 해놨고요. 자, 그러면 화살표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동시에 같은 애니메이션 지정을 할 텐데요. 자,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자, 닦아내기. 자, 여기 애니메이션 그룹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닦아내기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근데 정신없죠. 자, 일단은 효과 옵션,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의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그러면 이렇게요. 조금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 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세세한 부분 순서대로 나오게끔 하려면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세요. 자, 지금 첫 번째 거는 클릭했을 때 나오지만 자, 여기 보시면 재생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동시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할까 해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나올 수 있게끔 순서를 정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순서는 제대로 되어 있죠. 자,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나와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애니메이션 창에서 자, 모든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개체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때는 개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지정된 애니메이션을 수정하시거나 변경하실 때는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선택, Shift 키를 눌러서 다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옆에 있는 이 드롭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눌러서 클릭할 때 시작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모두 재생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를 때마다 말을 하면서 누를 때마다 이 화살표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한 후에는요. 타이밍 쪽에서 보시면 재생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재생 시간의 숫자를 늘려주시면 다른 애니메이션보다 조금 더 길게 자, 지금 초를 보시게 되면 다른 색보다 좀 길죠. 그래서 재생하는 시간이 좀 길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뭐 지금 이제 길이도 길어서 길게 나오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7번 여기에 나올 때 시간을 다시 얘를 조절하고 싶다.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자, 또한 이제 지금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쭉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만 또 이제 순서가 서로 순서를 좀 바꿔서 발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 있습니다. 순서 바꾸기를 눌러서 앞으로 또는 뒤로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길이를 바꿀 수 있다,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기능들까지 설명을 좀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슬라이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표를 표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다.